자, 우리 김상옥 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그 대구 시민안전센터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사건 사망자만 192명이 나왔었고요. 세계 뭐 3대 지하철 사고라고 알려질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소방 안전이라도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든 정말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짙은 연기와 유독물질이 지하철역 일대를 뒤덮은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질서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은데 2003년이죠.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갔다 와서 좀 생생하게 숫자들이 막 머리에 떠 있는데 네,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본인의 어떤 심정 비관으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인데 혼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죽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탄 거고요. 중앙로역에 열차가 섰을 때 거기서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서 그 기관사가 내려서 이제 꺼보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갔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열차가 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열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중앙로역 진입시 조심히 운전해도 가셔도 합니다. 지금 화재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차는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전기가 끊겨요.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계속 이제 방송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승객들은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보험방입니다. 깜깜하니까 빨리 좀 드릴게요. 예. 랜디 책입니까? 어디 합니까? 좀 단전자가 잘 모르잖아 지금. 예. 그 방송하시고요. 예. 걱정됐다가 다른 데 엉망입니다 지금. 예. 침착하게 하세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한참 끌다가 위험한 걸 판단해서 이제는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때 이미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자,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키를 뽑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시를 받고. 근데 그걸 뽑으면 문이 다 닫힌대요. 그래 차 그래 놓고 차 좀 반 내려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 올라가라고. 일단 반 내려야 돼. 반 내려놓고 차 들고 가야 돼. 당시에 수동으로 지하철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칸들은 문을 열지도 못했고 전동차 1080호의 나머지 객차 세량은 출입문 12개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에 수많은 인화물질로 가득한 열차 시트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연성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거 있잖아요. 보일 수 있게. 네,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등 같은 게 있고 그것들이 다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재가 나면은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연기는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 밑에 있었어야 볼 수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갈 때에도 고개를 들면 이제 바로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다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래에 충분히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셔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닫힌대요. 불이 난 지하 3층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상가 쪽 통로로도 몰려옵니다. 1080호 전동차가 도착한 뒤엔 시커먼 연기가 통로로 번져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 닫히면서 지하철 역사와 상가는 완전히 차단돼 대피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다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다쳐도 옆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사실 아셨어요? 사건 뒤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문을 못 찾은 거죠. 이 사고가 지하에서 난 사고잖아요. 전기가 다 나갔잖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제 막 더듬어서 층계를 올라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지나면 거의 상황이 끝나요. 거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이라도 문이라도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생존자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히. 지금 지하철은 다 이제 불에 타지 않는 소재 또는 연기가 나지 않는 소재들로 다 바뀌었고요. 안전등 같은 건 다 바닥에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위에 이렇게 그 연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셔터가 내려오지 않아도 연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안전센터에 가보시면 그거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직접. 어떻게 체험할 수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철에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여기 체험을 실제 체험하는 것 같은데. 진짜가 되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탈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탈출 할 체험. 건데요. 무섭네요, 벌써. 자, 탈출하세요. 이게 되게 무섭네요. 경민의 유도등과 바닥에 부산과 발표를 방향으로 침착하게 나오시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제 목표가 이런 정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야, 이거 그냥 알고 나와도 힘드네. 실제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겠죠. 더 힘들어요? 아휴,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찍어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원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복원이 안 된 걸 보고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 김대한 씨 같은 경우에는
참여나 이런 거를 했을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후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재판 과정에서는 계속 오락가락 얘기를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김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뭐 그 뇌졸중 때문이겠지만 결국은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1년 반 뒤에 사망했고요. 기관사 2명과 운전사령 등 3명은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하철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섬찟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지하철이란 단어가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트라우마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여기는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대구 도시철도라고 돼 있고요. 저는 그때 이 단어 처음 들었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그때 공포감을 느낀 분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 사망하신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막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가슴에 상처로 안고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 생긴 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시청역이랑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지하에서 이런 류의 사건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됐죠. 사건이 나고야 사실 만약에 또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내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서 기다려라 했을 때 나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사실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참사가 나는 걸 너무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1942년 미국에서 또 있었던 큰 참사 중에 하나가 이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춤추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입구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쳐 나오면서 회전문에 몇 사람 안 지나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갇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회전문에는 양쪽에 미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딱딱 안내를 해줘서 탈출을 해야 그나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이 커져요. 지금 이제 스크린 도어가 막 설치됐잖아요.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건 확실한데 화재가 났을 때는 스크린 도어가 더 도움이 되나요? 한 겹이 더 있으면 좀 그걸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스크린 도어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탈출을 할 때에는 지하철 문을 열고 스크린 도어도 열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안에서는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밀면 그냥 바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되죠. 밖에서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도 많이 따져야 되고 많은 그 준비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 화재라는 것이 대구 그 지하철 그 화재 사건에서도 이 철길을 따라서 이웃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생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불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소 현상인데 핵심은 인화 물질만 있어가지고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안에 연소가 되면은 뜨거워지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굴뚝이 되고요. 산소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이 터널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로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불길이 글로 오지도 않고 연기도 오지 않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야, 저는 지금 화재가 나도 안전장치나 뭐 이게 설명 다 돼 있어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한 번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 테마파크. 네, 왜냐하면 저도 건석으로만 맨날 보고 학교 때 교련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딴 데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몇 번 하고 호흡 불어넣는 거 그때서야 배웠고 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수영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구해야 되니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는 거랑 한 번 한 거랑은 또 다르죠. 네.
사실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토론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 판단을 내릴 사람들은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가 얼마나 연기가 차 있고 얼마나 지금 불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느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 일단 뭐 열차를 출발시켜봐. 뭐 잘 안 된다고 어떡하죠? 뭐 이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 그럼 거기다가 또 위에 물어봐요. 그렇죠. 뭐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쏘아라고 돼 있어요. 쏠 때 매뉴얼이 있어도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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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은 또 위에 물어보고 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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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상은 선조치 후보고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보고 후조치가 되면 이건 이미 늦죠. 타이밍이 늦죠. 빨리 현장에 권한을 줘야 돼요. 잘 모르면 그 사람이 통제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그 통제권을 넘기고 일선 책임자에게 권한을 많이 주자.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시달리는 거잖아요. 괴롭게 계속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런 관료 체제에서는 항상 책임이 그냥 항상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시달리다 보면은 처벌 안 받더라도 거기 조사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 불감증, 뭐 구조적 문제, 뭐 우리 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확실한 권한을 주고. 그렇죠. 매뉴얼대로 했다면은 그건 최선을 다한 거니까 자꾸 위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세워져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시스템과 매뉴얼이 확실하게 좀 딱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뇌리에도 딱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